5,000년을 이어져 온 우리 옷 한복. 비록 현재는 특별한 날만 입는 옷이 되어버렸지만 한복이 갖고 있는 우아함과 단아함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아름다움입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을 지키며 옛 궁중의복의 복원에 앞장서고 나아가 한복의 이미지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우리의 것을 세계에 알리는 데 노력하는 곽경희 씨. 그녀의 특별한 한복 인생을 만나보겠습니다. 한복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의 한 한복집을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색의 한복들이 단번에 눈길을 잡네요. 벽에 걸려있는 저 화려한 옷은 제가 드라마 찍을 때 보던 한복처럼 생겼네요. 우리 한복은 색이 화려한데도 절대 지나침이 없고 단정하죠? 이곳에서 곽경희 씨를 만났습니다. 한복을 만드는데 평생을 바쳐온 한복 장인이세요. 이제 태어나서 제일 먼저 입는 게 베네 쪼고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방 가는 애들한테 태어나서 처음 입을 베네 쪼고리인데요. 이게 엄마들이 이제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엄마들이 만들어 주는데 우리 애기들은 엄마들이 만들어 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엄마가 돼서 입양되는 아이들을 위해 베네 쪼고리를 손수 만드신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시죠? 한복장인 곽경희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궁중 예복과 서민복으로 나눌 수 있죠. 이제 자적색이나 그런 색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궁중에서 많이 썼죠. 왕들은 이제 붉은색을 많이 입었고요. 예, 노란색이나 근데 그런 거는 서민들은 절대 못 입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옷들은 모두 조선시대 궁중에서 왕이나 신하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촬영할 때 저도 입어본 기억이 나는데요. 옷이 너무 커서 걸을 때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곽경희 씨는 철저한 고증을 통해 이런 옛날 전통 복장들을 재현해내는 장인 중에 한 분이세요. 이건 결혼식장에서 패백할 때 입는 새신랑 옷인데요. 이 옷 이름이 달령이었군요. 저는 이제 궁중복은 저 작품으로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궁중복은 이제 손바느질로 이제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작품으로 만들어 놓고요. 이제 치마조골이나 바지조골이나 예단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손님의 디자인에 따라 저희가 제작하고 있죠. 유고상포. 저고리, 바지, 치마, 두루마기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 네 가지가 한복의 기본 구조입니다. 치마기장 해가지고요. 이게 폭을 6폭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치마 길이가 6쪽이 나오거든요. 한복 치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6개의 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똑같은 크기로 원단을 잘라줍니다. 이제 자르는 부분을 그리는 거거든요. 이게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초초쿠요. 양초. 초초쿠예요. 초로 만드는 초쿠요. 이걸로 하면은 대리미질 이렇게 해버리면 없어지거든요. 자국이. 분필은 전에는 분필 같은 초쿠로 사용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는 자국이 되면 잘 안 없어지거든요. 허연 게 있어서. 그래서 요즘은 이걸로 다 사용하고 있어요. 치마든 저고리든 모든 한복은 겉감과 안감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겉감을 만들 때 안감도 겉감과 똑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겉은 다양하고 화려한 색으로 만들어지지만 안감은 보통 흰색이 사용됩니다. 안감은 보이지 않는 안쪽에서 옷의 맵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러면 이제 소매가 이게 몸판이 다 안감이 끝나고요. 길 안감으로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자 한 25cm. 이렇게 준비된 6개의 단을 이어서 붙여주면 치마가 완성되는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바느질 공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개를 붙이는데 이제 깨끼 바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깨끼라 부르는 곱슬 바느질은 바느질을 할 때 짜투리를 남겨두고 바느질을 하고 그 남은 부분을 접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박아주죠. 이런 거는 이제 미싱을 잘 해야 돼요. 접힌 부분 보이시죠? 곱슬 바느질은 저 접힌 부분에 바짝 대고 바느질을 한 번 더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시접이라 부르는 남은 자투리 부분을 잘라주면 되는 거죠. 곱슬 바느질은 공정이 까다롭지만 완성되면 바느질 자국이 보이지 않고 깔끔해서 한복 제작에서는 중요하게 쓰이는 기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박음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박음질하고 두 번째 꺾어가지고 박음질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접을 자를 때 거기 잘못 자르면 이제 또 박은 자리가 잘라져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시접만 자르고 또 꺾어서 3번 박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예. 그래야지 이 치마가 솔기도 이쁘고 선도 예쁘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안감과 어깨끈만 붙여주면 치마가 완성됩니다. 이게 저고리 만드는 건데요. 요번 신부는 되게 깜찍하게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옷 자체도 그냥 이렇게 평범한 게 아니고요. 요 노란색은 소매만 할 거예요. 소매만 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요 비치색은 이제 몸판인데요. 몸판인데 이렇게 조끼를 이렇게 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옷고름이에요. 옷고름으로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기 때문에 이런 색동 까치저고리 들어가듯이 소매를 여기 끝에다가 요 색동을 대주면서 이렇게 흰 깃이 손수 수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고리가 완성될 거예요. 앞판이고요. 얘가 뒷판이고 얘가 싱이에요. 예. 싱. 몇 겹을 하시나요? 전에는 2겹만 했어요. 겉감하고 안감만 넣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힘이 없고 그래서 이제 싱을 한 번 더 넣어줌으로써 옷이 톡톡하고 또 오래 보관해도 입기가 좋고 바느질은 조금 어려워요. 저고리 제작 과정에 쓰이는 이것은 헤라 뼈인두라고 부르는 생소한 도구입니다. 옷이 상하지 않게 자국만 내주는 것인데요. 옛날에는 동물의 뼈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헤라로 이렇게 등솔 자국을 박을 자리를 자국을 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꺾는 부분이 딱 꺾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헤라로 다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저고리도 치마와 마찬가지로 곱슬 바느질을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한 번 꺾어서 어때요? 바느질한 자리가 아주 깔끔하죠? 요 꺾은 부분을 잘라낼 거예요. 요 시접을. 곱슬 바느질이 끝난 여분의 시접 부분을 잘라줍니다. 시접 거의 없이 이렇게 잘라내면 돼요. 네, 진동이 어디에? 진동이 여기 어깨 부분이에요. 그 저고리는 평면 재단이에요. 양장은 이렇게 곡선이 들어가는데 한복은 전부 다 평면 재단이기 때문에 소매와 몸통이 만나는 어깨 부분을 진동이라고 합니다. 소매가 들어가는 몸판은 곡선이어서 어려운 작업인데요. 이제 0.5mm 정도를 이런 식으로 그대로 꺾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곱슬 바느질로 만들어집니다. 몸판의 바느질이 끝나면 소매 부분과 연결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소매 이렇게 붙어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요게 이제 몸판이고 요게 소매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예. 곱슬 바느질이 되어 있는 몸판이 위로, 소매를 밑으로 놓고 그 위에 바느질을 해서 몸판과 소매와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으면 이제 이렇게 됐죠. 그 요거를 이제 요 모양대로 잘라주는 거예요. 깨끼 바느질 하기 위해서요. 안쪽에 소매 부분 자투리를 잘라냅니다. 마찬가지로 0.5cm 정도 시접을 남겨놓습니다. 시접 부분을 접어서 곱슬 바느질을 하고
시접을 잘라내야 합니다. 이런 곱솔 바느질을 수십 번을 반복해야 한다고 하니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어요. 이게 뭐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장하시는 분이 한복 어렵다 그래요. 네. 저희는 양장이 어렵거든요. 저는 보기만 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젠 무얼 만드실 차례예요? 자, 큰 섭 넣는 거거든요. 이제 큰 섭 이렇게 해서 박을 거고요. 아하, 저고리의 그 앞부분에 있는 저걸 말하는군요. 작은 자리에다가 한 번 더 박아주는 거. 이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져줘가며 그러면 이렇게 되죠. 섭을 붙인 후에는 소매의 끝부분인 끝동을 붙입니다. 이제 여기를 박으면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소매가 이제 이렇게 이 저고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으면 되죠. 곽경희 씨는 제작에 필요한 도구들을 직접 만들기도 하셨어요. 크게 달라지지 않는 부분에는 아예 틀을 만든 거죠. 요게 30년 된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배울 때 이거 이제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 그려서 본을 뜬 거죠. 철판에다. 근데 요거는 30년 된 것이 왜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금붕어배래였어요. 그래서 이게 잘 맞는데 지금 현대로는 이제 배래기가 좀 좁아졌거든요. 이렇게 제가 입은 옷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번에 요거를 하나 만든 거죠. 네, 배래기 좁은 거를요. 네. 근데 이렇게 만들어도 이걸 잘 쓰지 않고 30년 된 거 가지고 그려요. 네. 네, 옛날에는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렸죠. 옛날에는 이렇게 그렸으니까 지금 이만큼이 줄어든 거죠. 곽경희 씨는 항상 더 좋은 게 뭘까 하고 고민하는 그런 분이신가 봅니다. 소매와 끝동을 박음질해서 연결한 후에는 저 양철판 도구로 재단한 곳을 잘라냅니다. 저 도구 덕분에 작업이 수월해졌답니다. 지금 요 그린 데다 이렇게 박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매가 되는 거예요. 자, 섭과 끝동도 달았습니다. 점점 저고리의 형태가 갖춰지는 것 같죠? 아예 안감이 들어가니까 옷이 이렇게 좀 네. 볼륨감이 있어요. 네, 네. 안 그러면 이게 이겹 저고리를 하면 다 깨끼로 박으면 돼요. 근데 힘이 없어요. 삼겹 저고리를 해야지. 요즘은 웬만한 선생님들 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삼겹 저고리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깃만 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깃하고 동전하고 옷고름하고. 예. 이제 옷고름은 이제 깃은 이제 요걸로 달 거고요. 이제 옷고름은 이제 얘로 달아서 이렇게 이제 삼색이 들어가죠.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깃을 달 때 주의할 점이 있다던데 어떤 거예요? 깃 달 때 이제 여기가 찝히지 않게 제일 잘 달아야 돼요. 여기 깃 돌아가는 부분이 이렇게 찝힐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아하. 이렇게 찝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되게 나와야 돼요. 지금 안 찝혔죠? 아, 이 네. 상태가 나. 뒷판하고 앞판하고 찝히지 않게 달아야 돼. 깃을 달 때. 그 목에서 네. 어깨 내려올 때 네, 내려올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받게 되면은 바느질이 열로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바느질 하면 안 되고요. 손바느질을 해야 되거든요. 깃을 달 때는 바깥으로 바느질 자국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바느질을 하는데요. 깃의 안감에만 바느질을 넣어야 합니다. 네. 여기 겉에가 바느질 하나도 없죠. 깃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에 동정을 달고 옷고름만 달아주면 멋진 한복이 완성되는 거죠. 어때요? 너무 귀엽고 이쁘죠? 누가 이 옷을 입게 될지 모르지만 저도 한번 입어보고 싶네요. 한복을 하게 된 것은 제가 교통사고를 좀 크게 났어요. 그래서 뇌를 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손도 못 쓰고 못 걸어 다니고 많이 거의 죽었다고 정말 우리 엄마한테 그런 전달이 될 정도로 저는 죽은 사람이었죠. 20대에 당한 사고는 곽경희 씨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한복에 더 빠지게 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참여한 서울 기능 경기 대회에서 25이란 나이로 당당히 은상을 수상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후 대학원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며 우리나라 고전 의상의 재현에 많은 힘을 쏟게 됩니다. 바느질이라는 건 전 자신 있거든요. 30년 동안 이렇게 장사만 한 게 아니고 계속 바느질을 손에 안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금자할 수 있어요. 이제 신부가 어른이 될 때 그 사이에 딱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에 입는 옷이죠. 네. 우리 한복도 시대에 따라 크기나 모양이 달라졌다고 하던데요. 고구려 시대는 저고리가 길어서 정말 이렇게 길어서 이제 혁띠를 이렇게 묶고 그렇게 했는데 조선시대 와서는 점점 저고리가 변천이 돼가지고 짧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짧아져가지고 젖가슴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막 저고리를 입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때는 또 저고리가 짧아질수록 또 옷구름이 굉장히 넓고 길었어요. 예,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소매도 좀 이제 좁아지고 저고리 기장 조금 길어지고 옷구름이 좀 짧아진 게 요즘 시대의 변천이죠. 곽경희 씨는 한복의 디자인을 이용해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 판매까지 한다고 합니다. 전통을 이용해 새 것을 창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외국인들이 왔을 때 정말 가져갈 선물이 과연 우리나라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인사동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전부 다 중국제가 너무나 많고 우리나라 물건을 좀 찾아보기가 힘들겠더라니까요. 외국인들이 와서 정말 우리나라 물건을 하나 선물로 정말 가져갈 수 있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아이디어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한복 앞치마를 저희가 만들었죠. 이것이 곽경희 씨가 만든 앞치마입니다. 어때요? 이쁘지 않나요? 한복의 디자인을 너무 잘 적용한 작품 같습니다. 물론 실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 양면을 앞뒤로 입을 수 있도록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뒷면에는 한글을 넣어가지고 우리나라의 한글도 알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어 해서 디자인 특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저희가 옛날서부터 물건을 담는 게 우리는 이제 보재기에다 담고 복주머니에다 담았어요. 그래서 복을 싼다 해가지고 복주머니 식으로 해가지고 파우치를 저가 만들어서 저작권을 이제 저희가 이제 취득을 하고요. 앞치마 외에도 보자기, 복주머니, 바늘쌈지, 열쇠고리 등 우리의 디자인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복에서 나온 짜투리천을 이용해서 만든 조각보인데요. 조각 하나하나를 바느질해서 이었습니다. 이것도 한복을 만들고 남은 천을 이용해서 만든 인형입니다. 정말 저도 하나 갖고 싶을 정도로 이쁘네요. 외국인들이 정말 너무 좋아해요. 저희가 판매를 이렇게 나가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앞으로도 더 아이디어를 해서 정말 우리나라만의 알 수 있는 물건을 만들기를 저는 소원해요. 한복은 안 입지만은 예복을 안 입지만은 이제 우리의 평상복으로 그걸 아마 연구를 해서 입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본이나 뭐 기모노 옷 같은 거 되게 불편하잖아요. 우리나라 옷 입는 것보다 더 힘들거든요. 혼자 못 입어요. 근데 유카타 옷 만들어서 정말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거 안 입으면 정말 못하잖아요, 온천을.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정말 우리나라의 옷을 외국인들이 와서 입을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곽경희 씨는 오래된 옷을 수집합니다.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니고 실생활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옛날 옷들을 다시 재현하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정말 오래된 옷은 정말 그 집을 내 찾아가서 다 얘기를 하고 돈도 주고 사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이 옷은 두루마기 위에 입는 도포인데요. 60여 년 전 옷이라고 합니다.
80 다 되셔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이거를 주셨어요. 밤새도록 고민을 하셨대요. 제가 이런 귀중한 옷을 모으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저한테 주시면은 이게 살아남을 것 같다고 어디든지 좋은데 자료로 쓰시라고 갖다 주시면서 저한테 주시면서 우시더라니까요. 사연은 결혼할 때 입었던 옷이었어요. 그분 결혼할 때 입었던 옷을 두루마기 하고 바지 조거리 하고 다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60여 년 전 아들의 결혼식 날 이 옷을 입히려 밤을 새워 바느질을 했던 한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두루마기 같은 경우는 베레가 좁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넓거든요. 궁중복처럼. 그리고 여기는 포가 하나가 더 이렇게 달려 있어요. 두루마기는 이게 없는데 이제 여기 도포는 이렇게 하나가 더 달려 있죠. 오래된 옷을 수집하는 것이 남은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곽경희 씨는 말합니다. 그녀의 손에서 많은 옷들이 다시 되살아나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만들었던 베네저고리를 아이들에게 갖다 주는 날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인형과 편지도 함께 말이죠. 곽경희 씨가 베네저고리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주는 데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처대를 제가 잃었어요. 처대를 잃고 슬픔이 많이. 그리고 걔한테 항상 미안하죠. 항상 미안하고 부모가 넉넉하지 못해서 애를 책임지지 못했나 이런 생각에 걔를 위해서 해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더라니까요. 네, 1년 만에. 베네저고리는 곽경희 씨와 오늘 같이 온 근숙 씨가 자비를 들여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예. 손으로 다 이게 손으로 우리 봉사자들이 다 한 거예요. 엄마 마음으로. 가서 올해로 7년째이고 해마다 약 100여 벌씩 만들어 이곳의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미혼모 또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의 부모들에 의해 맡겨진 아이들은 이곳에 머물다 입양이 됩니다. 요즘은 해외보다 국내 입양이 많다고 하네요. 이곳만 오면 아이들과 노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너무 예뻐가지고요. 데리고 가고 싶어요. 저희 베네저고리는 거의 안 사고요. 회장님이 해주신 걸로 거의 다 여태까지 소모했어요. 네. 아직도 좀 남아요. 네. 나중에 내가 내 자식을 만난다면 이 목은 우리 애기 거죠. 내가 우리 애기를 키운다면은 아마 그 돈만 들었겠어요. 근데 다 걔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키워줘.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놀라네요. 요즘 흔히들 쓰는 말로 내공이 있다 라는 말 많이 하시죠? 이 말은 곽경희 씨 같은 분에게 딱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보통 내공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슬픔을 작품으로 또 봉사로 승화시키셨으니까요. 저거 한복을 오래 이제 한 30년 동안 한 사람으로서 한복이 이제 사라져 간다고 하지만 잘 입을 수 있는 옷을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정말 이렇게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이렇게 자주 입을 수 있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한번 연구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옛 것을 복원하고 후세에게 남겨주며 또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개발한다면 한복도 우리에게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곽경희 씨의 노력도 계속될 것이고요.